오늘 그 헌재 8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이게 수인 한도를 약간 넘어서는 분위기에 뭔가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북한이에요? 보니까 네. 중대 결심하겠다는데요. 예. 그 중대 결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이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사실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야라는 표현은 요즘은 권위주의적이라서 이제 쓰지는 않고 자진 사퇴 얘기하는데 오늘 저는 그 조선일보 양상문 칼럼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보신 분들 양상훈. 양상훈 죄송합니다. 네네네. 양상훈은 내가 롯데 감독이었어요. 너 야구장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제목이 뭐냐면요. 탄핵 대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그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윤석열이 국가에 큰 실책을 저질렀으니까 깨끗하게 인정해라 네 잘못을. 아 그렇게. 네.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표현은 안 썼지만은 하야라 자진 사퇴하라 거의 그렇게 네. 읽혀요. 그러니까 윤석열 조선이 보기에도요. 탄핵은 끝났다. 네. 이 게임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윤석열의 탄핵 때문에 지금까지 약을 너무 많이 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동 날 거고 그 와중에서 경선 들어가면은 김문수입니다. 뭐 도지사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되면은 대선 힘들다. 네. 그러니까 너 잘못 인정하고 보수가 좀 다시 집권할 수 있게 좀 판 좀 깔아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중대한 결심이 제가 이제 하야 얘기를 한 거는 중대한 결심은 뭐냐면은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아마 의미하는 걸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네. 변론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게 불공정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2017년 10월 기사인데 제목이 박근혜 탄핵 때도 재판 때도 불리해지면 변호인 사퇴 카드. 이미 한번 검토했던 이게 박근혜 비슷한 탄핵 때도요. 시나리오가. 전체 변호인들이 다 사퇴하겠다라고 겁박을 했다가 사퇴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인단 다 사퇴할 거야. 이거 불공정해서 우리 이거 같이 못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퇴하면 자기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사퇴를 하면 뭐 만약에? 이런 건 있죠. 파면을 당했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네. 연금이라든지 여러 예우들이 좀 박탈이 되는데 이제 중간에 사퇴를 하면 뭔가 그래도 본인이 그냥 내가 그냥 결단해서 내려왔다라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익은 있어요. 아니 변호인 사퇴. 변호인 사퇴? 네. 근데 변호인 사퇴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 그 자체만은 의미가 없고 네. 그냥 윤석열의 사퇴, 직을 던지는 사퇴를 아마 저는 양상훈 그 주필이 말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항을 보니까 우리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냐? 134조 2항에 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의결서가 송달을 받으면 윤석열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렇죠. 직무정지. 지금 정지돼 있어요. 네. 근데 정지돼 있는데 단서가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명권자라고 또 돼 있으니까 야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이니까 나 맘대로 탄핵 중에도 사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또 동시에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사퇴할 수 없게 해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접수를 못 받는다 이러면은 사직서를 못 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사퇴하는 거는 되는데 탄핵 심판 중에 사퇴가 가능하냐는 또 이거 썰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껍데기만 있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사임권도 하나의 권한이거든요. 내가 그만둔다라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됐고 대통령은 선출직이니까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러니까 또 요거는 논란이 있을 좀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그래서 민주당한테 정치적 해결책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윤석열이 만에 하나 자진 사퇴를 하려고 하면은 받아줘 그냥 이런 거 그렇죠. 따지지 말고 네. 이런 얘기를 민주당한테 한 얘기인데 모르겠어 그럴 리가 없고 네. 변호인 사퇴를 좀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종 심판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다만 뒤에 이 얘기가 있어요.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여기에서 심판을 청구를 하는 거니까 이게 국회 측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측도 얘기하는 건지는 제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이게 피청구인도 해당된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사실 합격했잖아요. 사실 합격을 했고 뭐냐면은 공부를 잘했어. 검사를 한번 그만뒀어요. 맞아. 그래서 맞네, 태평양 맞네. 법무법인에 가서 6개월 동안 변호사를 하다가 에이 그래도 검사해야지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때 못 돌아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 막았으면 계엄도 막았을 이게 텐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2001년에 주 태평양이었나 그 맞아요, 법무법인에 태평양. 거기 일 년 그래서 가까웠지, 일 년. 해당되지 않아요. 윤석열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무조건 진행된다 어쨌든.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뭔지 봤더니 그 윤곽 변호사 결국 얘기하는 부분들이라는 이런 걸 검토를 해보면은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좀 불러달라 이런 요구를 좀 재차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에서 기각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 지금 몇 번 얘기했습니까 밖에서 그 얘기 또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하는 이 변론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다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본인의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하나의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쟁점에 대해서 다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왜 합니까? 법에 따라서 쟁점들을 다퉈가지고 입증하고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질은 결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잘했다라는 거고 잘못했다라는 이 주장밖에 없는 건데 부정선거가 어쨌니 한덕수 불러서 보이자니 뭐 메모를 왼손으로 썼니 오른손으로 썼니 아유. 막 이런 지연 말단적인 정말 뭐 가십거리로도 쓰기 싫은 수준의 이런 네. 논쟁하다가 대통령이 마지막에 할 말 없으니까 시까지 읊고 있잖아요. 네. 뭐 달그림자인가? 뭐 노래 제목 같은 거. 달그림자, 네. 뭐 그런 얘기 호수 위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 싫어하고 정말 밥맛입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아니, 상당히. 정말. 근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있어요. 네.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국가 원수의 자격이 있긴 있습니다. 권한행사 정지될 그렇죠. 뿐이지. 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품격을 좀 갖춰.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음.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냈고 법조인이고 법을 알잖아요. 그럼 진짜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렇게까지 정말 숨통을 다 끊어놔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저는 이제 이쯤 했으면 방어권 다 누렸고 네. 충분히 했고 아 맞아. 판결을 결정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사퇴할 거면 좀 진작에 사퇴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너무 구질구질한 걸 넘어서서 정말 짜친다.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본인만 구질구질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본인을 모셨던 국무위원들도 구질구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술을 한 건가요? 구질구질이라? 아니 구술을 한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 자격 있다 하시니까. 좋은데요. 드립 괜찮았어요? 네. 딴 데서 써먹었어요. 오늘 그 조태용 국정원장 진술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부하 직원 홍장원한테 그렇게 한입 맺히게 많은 사람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그 알력설은 꽤 계엄 전에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상극이라서 못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뭐 그 전직 현재 이제 민주당 의원인 전직 국정원 사람한테 뭐 7번 인사청탁 뭐 인사청탁을 했다는 둥. 근데 네.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게 홍장원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주 영국 대사 출신의 사람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부탁을 해온 건데 안 거를 들어줬다. 안 네. 들어줬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관계가 일단 박지원 의원 말이 맞다라면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흠집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오는 거는 곽종근과 홍장원은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 공작이다. 공작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반박을 안 하고 이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다. 이 사람이 민주당에 포섭된 메신저를 거다. 흔드는, 네. 뭐 이렇게 메신저를 흔드는 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조태용도 역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계속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예전에 했던 진술인데 오늘 나온 게 아니라 홍장원이 보고를 하니까 체포하는 거. 아 됐고 내일 보고해. 그렇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체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일 보고하라고 합니까? 지금 이 난리가 이 중요한 얘기를. 아니 그리고 그 메모의 그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라는 게 근간이 되는 거는 체포 명단을 누군가 불러줬으니까 된 건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작성된 메모에 뭐 가피를 했다는 부차적인 얘기 계속합니다 지금. 아니, 저는 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좀 생각하는 게 이 엘리트들의 민낯을 보십시오. 조태용 주미대사 이분 외교관 출신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한덕수 총리, 뭐 이상민 장관 판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정말 비열한 모습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저는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흠집내고 메신저를 오염시켜가지고 내란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집니까?
아니 저는 만약에 홍장원 흠집을 내 가지고 곽종근 흠집을 내 가지고 내란 행위를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전 그렇게 좋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근데 아무리 흠집을 내고 아무리 오물을 뿌려 제껴도 내란 행위 우리 국민들이 다 받고 저도 그날 여의도에 갔는데 제 기억을 작년 12월 3일에 제가 있었던 그 기억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군을 왜 보냅니까? 계엄 선포하면서 국회에. 그리고 국회에 질서 유지하러 보냈다? 평온한 상태에 군을 보내서 질서를 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내란이라는 혐의거든요. 근데 아무리 메신저 오염시킨다고 해서 그 본질을 없앨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일을 계속하면서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드니까 제가 이렇게 핏대 높여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히 해야죠. 지금 홍장원을 비난하는 그 조태용의 태도를 보면은 그는 마치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계엄 전날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를 받고 다음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네. 증거가 있으니까 했을 텐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김건희 여사랑 뭐 했던 그 문자 내용이.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계엄을 왜 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이게 이제 압박이 그렇죠. 오니까 네. 지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건희가 이거를 계엄하는 건 정말 몰랐을까? 그 저기 이상민은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내가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거 계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고 저는 김건희가 이거를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계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게 계엄과 관련된 게 아닌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수사를 통해서 네. 밝혀야 되고 이미 비화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국무위원들한테 2번으로 비화폰 2번으로 오면은 받으라라고 김건희 국정농단이거든요. 뭐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개입돼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상상해 보면은 김건희가 난리가 났겠죠. 조만간 통과될 것 같으니까 뭐 한동훈도 좀 삐딱하게 나오고 지금 당 게시판으로 하니까 지금 야 이거 통과시킬 수 있어 막 이런 메시지 보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이건 가정이에요. 가상 상황극. 네. 오빠 대통령 맞아? 이거 하나 지금 처리 못하고 이거 대통령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야 내가 싹 다 잡아드릴게. 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거 충분히 저는 개연성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김건희를 놓고 보면 계엄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제가 그걸 좀 논증을 해보자면 김건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전화하는 거, 문자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김건희를 이길 사람이 없어. 세계 챔피언이야. 왜? 밝혀진 것도 너무 많고. 문자도 보십시오. 주가 조작할 때 7초 안에 네 해가지고 카톡 딱 보내잖아. 스피드도 빠르죠. 전화 진정원 교수님한테도 57분 전화하시는 분이에요. 이 폭넓은 전화 거기다가 평론가한테도,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대위원장 한동훈한테도 문자를 5번씩이나 보내시는 분이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폰 압수수색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아직도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죠. 검찰도 영장 발부 받아도 집행 어렵죠. 김건희는 영장 없이 핸드폰 뺏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자를 대신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김건희는 윤석열 대통령 오래 살았잖아요. 눈빛만 봐도 뭐 먹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이 중대사를 준비하면서 김건희만 몰랐다? 아이고 그 거짓말이죠. 못 아니 믿습니다. 계엄 문제도 계엄 수사해야죠. 문제인데 아니 어떻게 국정원장한테 영부인 전화를 한다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넌센스 말이 안 되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를 한번- 알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 김건희가 사실은 이 나라를 통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은 김정숙 여사나 권양숙 여사가 국정원장한테 전화했다라고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일 축하 문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보수정당에서 난리가 났겠지. 네. 당장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미 이 정권에서 너무 많아서 이게 무뎌진 거야. 그래 김건희 정도면 뭐 그분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뭐 문자도 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와가지고 발언을 이제 좀 강단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오전에는 그 홍장원 전 차장을 굉장히 공격하는 거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맞아. 봤을 때는. 예. 예. 무조건 흔들고 다시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뭔가 국면을 이끌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근데 재판부가 네. 이제 허락을 안 하죠. 왜냐면 이미 네. 했기 때문에 한번 할 했기 이유가 없는 때문에.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반복되는데 아무리 홍장원을 때려서 가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게 되냐고요. 아무리 홍장원을 오염시켜도 내란 행위 자체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했던 그 일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지막 발악이라 그럴까요? 그냥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을 뿐이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할 때는 좀 봐주죠. 그래 뭐 정할 말이 없으니까 홍장원 때리나 보다. 근데 이제 이쯤까지 오면은요 네. 홍장원만 때리는 게 아니라 문영배 대행에 대해 가지고도 이상한 거 가지고 때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도를 너무 지나쳤다. 네. 저 그렇게 아니 봅니다. 지금 국회 측 그 변호사가 그래서 조태영 원장한테 이제 문자가 너무 수상하니까 전날과 당일에 이런 문자를 왜 주고 받은 거냐 이상하지 않냐 물었더니 조태영 원장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앞에 있는 답변을 듣다 보면 이 말도 솔직히 못 믿겠어. 자주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폰을 봐야죠. 폰을 봐야 되는 폰만 거예요. 이거는 뺐으면 돼요, 예, 폰만.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비아폰 통화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의 개인 폰인지 아니면 비아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아폰을 쓰더라도 양쪽이 비아폰이면 근거가 안 남지만은 한쪽이 일반 전화면은 그렇죠. 문자가 이제 네. 남으니까 기록이 남으니까 이게 걸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통화 내용 빨리 서버를 봐야 돼요. 근데 또 검찰에서는 이건 미적되고 있고, 그러니까 특검해야 되는 이유고. 그러니까요. 예. 일단 그 홍장원은 곽종근은 국회에 이제 투입 지시를 윤석열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고, 요거는 홍장원은 14명 지금 체포, 15명 14명 네. 체포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좀 짧게 얘기를 하면은 MBC가 단독 보도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미 방첩사령관한테 15명 명단 들었다라고 얘기를 검찰 조사에서 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방첩사령관의 그 수사단장 김대우 수사단장이나 그 밑에 수사과장이 방첩사령관 여인영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서 체포하라는 예시를 지어서 체포조가 나갔는데 그 명단 똑같아요, 홍장원하고. 그러니까 홍장원의 얘기를 메신저를 공격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왜 같은지에 그렇죠. 대해서 본질적 내용을 따져야 되는데, 그거를 반박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박이 네. 안 되니까 그냥 홍장원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다. 아니 그리고 그 사살 명단에는 노상원 메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라는 게 너무 많은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체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야구방망이, 니퍼, 뭐 케이블 타이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도 이미 나왔어요. 구매한 것들이 사진이 다 나왔고 검찰 고소장 그 공소장 보십시오. 그렇죠.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카톡도 다 나와 있어요. 자기들끼리 네. 부하들이 나눈 내용들도. 거기다가 지금 대령급들은 이제 사실상 3스타들 옆에서 수행했던 직접 장군을 상황을 수행했던 보고 듣고. 그러니까 실무 네. 책임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화하면서 야 저 위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란다.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수두룩 빽빽 물증들이 나오는데 뭐가 더 문제죠? 뭘 더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오전에 재밌었던 게 윤석열의 거짓말이 이제 저는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걸리더라고. 실제가 뭐 걸렸어? 이제 뭐냐면 윤석열이 자기가 이제 발언을 하면서 제가 여기 다 적었습니다. 이거 타이핑을 하면서 봤어. 아유 잘했어요. 그래서 예. 윤석열이 메모했네 메모. 워딩 그대로 한다면서 이게 어. 조태용한테 연락을 했을 때 8시에 전화를 했다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원장님 아직 거기시죠? 그러니까 조태용이 네 저 여기 아직 여기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자기는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 조태용이.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일 잘 마치십시오. 라고 끊었다는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한테 전화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원장 부재니까 국정원 잘 챙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나도 반주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술을 마셨더라. 홍장원이.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화 때 내가 전화해가지고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이제 나중에 국정원장이 이제 국무회에 오니까 아니 네. 원장님 미국에 안 있었어요?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맞다 아까 장원이한테 전화한다 그랬지 하고 전화해가지고 첫 마디가 아니 원장님 여기 계신데 왜 부재 중이라고 얘기를 안 했냐? 원장 원장 여기 있다고 왜 얘기를 안 했냐? 네. 요런 발언을 했어. 맞아 근데 맞아. 그 뒤에 김영두 재판관이 바로 부셔냅니다. 요거. 어떻게 했죠? 예. 네, 뭐냐? 이 실제로 조태용이 검찰 조사에서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이 전화가 와서 어디세요라고 물었대. 조태용은 저 공관에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골드버그 대사랑 송별 만찬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미국 안 가세요? 라길래 저 내일 갑니다를 통화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 이실 짓고 다 했는데. 예.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 완전 대놓고 거짓말. 그러니까 그날의 알리바이가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 그 설명인 것이고. 전 여기 하나만 네. 보탤게요. 전 윤석열 오늘 발언 중에 뭐 많은 내용 알차게 네. 준비해 주셨는데 전 정말 헛웃음 나왔던 발언이 뭐가 있냐면 아마 다들 주목 못 하시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더라고. 제가 기억이 또렷한 사람입니다. 맞아. 내가 기억을 잘합니다. 이러다 그 얘기하더라고. 나 진짜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무슨 기억이 정확한 사람이래.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 거짓말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 아, 나 진짜 아니,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윤석열이 기억력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래요? 네,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 실제 기억력을 예를 들면은 뭔지 알겠다. 예. 권성동하고 어렸을 때 외가에서 이렇게 있어서 권성동하고 놀았다라는 거잖아요. 권성동은 윤석열을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권성동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어렸을 네. 때 어떻게 놀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기억.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머리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력이 좋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뭔지 알겠어. 예. 기억력은 좋다라는 거지. 기억력이 좋으니까 거짓말도 잘할 수 있는 거지. 전화번호네. 그 상황을 정확히 알다 보니까 다른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바꿔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조태용 원장이라는 사람이 전 정말로 좀 실망스러운 게 그러니까 결국 객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홍장원을 깔려면 홍장원이 뭐 야당 의원 청탁했다고 하려면 자기는 정말로 성불하듯이 아무 연락도 안 받아야 되는데 오늘 헌재 심판정이 나온 게 성일종 의원하고 계엄 당일에도 통화했다며 자기도. 맞아. 자기는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렇게 통화해놓고. 신성범 정보위원장. 맞아요. 아니 그래놓고 네. 마치 본인의 부하는 정치인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가 농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이제 체포조에 있는 명단들을 보면서 이거 정치인들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 신변에 위협이 그렇죠. 생기는 거니까. 친이 쿠데타니까. 네, 친위 쿠데타니까 피신하든지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금 고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했다시피 본인도 그러면 왜 얘기를 했는지 아니, 지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네.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잡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라는 거. 홍장원이 보고를 했을 때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잡으라고 하는 게 누구를 잡으라고 한 건지를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뒤늦게 정치인을 잡으라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홍장원이 와가지고 자 지금 체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알아서 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누구를 되죠. 체포하라는 네. 거야?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바보야 바보. 아 근데 이 다 정부 모질이더라. 인사들은 참 이상해요. 쪽지를 계엄이야. 쪽지를 주는데 다 안 봐. 어. 멀리서 이렇게 봐. 또 보였대.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 이렇게. 아니 옆으로 막 이렇게. 종이를 접고 주머니에 넣고 막 다 안 봐. 아니 왜 그래요 이 정부는? 아니 종이 오면 저도 대본 봤어요 지금. 그렇지 대본 안 봅니다 이렇게 지금 대본을.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상하고. 아니 그리고 전 정치인 부분도 그래요. 정무직이라는 건 뭐냐? 정치인, 그러니까 반정치인인 사람들이지 사실은 임기가 보장 안 되고 이제 정무적인 네. 역할을 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인데 국정감사에도 나가고 국회도 나가고 말 그대로 정치 국회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정무직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당을 알고 야당도 알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연락하는 게 맞지. 막 연락만 하면 회유당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거는 네. 본인들의 일 자체를 어떻게 그럼 이해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뭐 여당과 연락했다, 야당과 연락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락은 여야 다 하는 게 맞고 다만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회유당했다, 유착했다, 짰다라고 하려면 주장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짠 증거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누가 녹음을 했다라든지 실무자가 누가 옆에서 막 진짜 공작하는데 짰다는 걸 녹음을 했다든지 뭘 근거를 갖고 폭로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짰다 뭐 못생겼다 막 이래버리면은 야, 나무면서 얘기해 이거. 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이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너무 장난하게 자세히 보면서 얘기하더라고. 죄송합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아니 오늘 그 헌재 심판정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봉식 경찰청장이 이분은 그래도 문건은 받았다고 했네. 계엄 전에 안가에서 김용현 문건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했고 맞죠 저게. 그리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죠.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 태도를 놓고 앞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이진우가 공포탄 소지하고 국회 출동을 지시했다. 오. 이번 임무 출동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의원들 끌어내라. 이진우의 지시 받았다. 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조성현 저 여단 뭐죠? 그 단령이에요. 1경비단장, 경비단장, 수방사. 경비단장, 네. 경비단장,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네.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쟁점이 지금 최근에 하나는 정치인 체포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국회 난입해서 의원들 끌어내기 요 네. 두 가지인데 의원들 끌어내기 이것도
지금 거의 뭐 모든 진술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진우가 답변을 거부하고 네. 그리고 여인영이 조금 이제 삐딱하게 얘기한 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그렇죠. 거를. 그래서 네.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말 그대로 잡음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 여당 지도부가 심지어는 어제 헌재를 또 항의 방문을 갑니다. 그러니까요. 꼼꼼마다 다 수사기관, 재판하는 기관 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지금. 불복을 전제로 한 것 같아요. 물론 무슨 어떻게 이게 불복이 가능하냐라고 하지만은 이제 폭동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게 탄핵 결정되는 날 그때도 박근혜 탄핵 때도 안타까운 일인데 본인들끼리 막 충돌하고 그래서 스피커에 깔려서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이게 이 정도까지 약을 팔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노로 지지층 결집을 해가지고 지금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사실은 국힘이 망하는 길로 저는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과 일부 그 친윤들이 국힘을 거의 나락으로 보내고 있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회군이 안 돼요. 이 정도면은 회군이 될 가능성이 맞아요. 적절한 없습니다. 타이밍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네. 손절이 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 아니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더 빨리 그 종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 지금 뭐 헌재 항의 가고 하는 거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옛날에 그 솔로몬 재판 있잖아요. 오, 네. 아기를 딱 놓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싸워요. 근데 진짜 엄마는 아기를 반으로 가른다니까 아 그냥 가짜 엄마 주세요 그러고 가짜 엄마는 애 반으로 나눠 가집시다 막 네, 그러거든요. 네. 전 이분들 보면 진짜 그 가짜 엄마 같아요. 공적인 일, 국회의원 내지는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이 일한다는 사람들이 나라 망가지는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사익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대통령이 내란 일으켰어요. 그럼 내란도 부끄럽고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란까지도 봤으면 그 이후 반응이 참회를 하거나 죄송합니다 해도 우리가 봐줄까 말까인데 뻔뻔하게 나오면서 불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고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그리고 그렇게 이분들의 봅니다. 또 사상적 뒷받침을 해주는 게 아까 이제 양상훈 주필의 칼럼은 좀 달랐지만은 조선일보가 완전히 헌재를 이렇게 잡돌이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상적, 내용적 근거를 계속 국민의힘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헌재는 일단 때리는데 끝났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끝났다라고 보는데 좀 그러니까 사상 검증하는 거 진짜 치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상 검증을 떠나서 이제는 이제 동문회 검증도 하고 동창 검증도 하고 진짜 막 그러니까 뭐 추해, 추해. 그 얘기 뭐 문영배 네. 지금 헌법재판관의 맞아요. 네. 대하고등 진주 대하고등학교 15회 네. 동창회 카페에 뭐 이제 뭐 음란물 사진과 나체 사진 같은 게 뭐 동창들이 올렸나 봐요. 이건 문영배가 올린 것도 올린 아니고 것도 아니야. 예. 2010년대 초반 얘기인데 문영배 그게 얘기가 되려면은 그거를 문영배 재판관이 올렸던지 그렇죠. 아니면 거기다가 야 이거 진짜 멋진데라고 댓글을 달았던지 이거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거 올라왔다고 다 탈퇴해 그러면 동문회에서 나도 동문회 카페 이런 거 쓰는데 내가 그거 다 관리해야 돼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끄집어내는 아, 거니까 심지어는 이게 장난이 장난으로 하다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선동으로 이어지는 게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문영배 대행의 고교동창 온라인 카페 성착취 기물 게시와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왔다는데 이는 특검이나 잘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그냥 설렁탕이나 특으로 드시라고 하세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평론해야 됩니까? 아니 평론 안 해도 되는 아, 사람으로 아니, 사실 보이는 최소한 거고. 네. 문영배 대행이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대행 때리면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지금 요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고 나온 게 뭐 처음에는 뭐 글 쓴 거 아니 업무 중에 뭐 하다가 블로그 하다가 뭐 올릴 수 있죠. 그건 자기 업무 범위 내에 있으니까 문제 제기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카페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 말고 네네. 어떤 다른 사람이 고교 동창 출신 그 사람이 뭐 2,000개를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관리자가 잘못한 거고 그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지. 혹시 문영배 대행이 카페직인가요?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수준의 논란을 네. 공당의 여의도 연구 원장이라는 윤희수 원장이 제기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이걸 가지고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인식 수준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카페에 문영배 대행이 이제 어떻게 모친상 부고 알림글을 올리면 우리가 보통 연락처를 기재를 하잖아요. 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비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 씨. 그리고 네. 커뮤니티 보면은 뭐 주소까지 알려지면은
어떨까 막 이런 식의 글도 올라오더라고. 진짜로 이제 너무 심각한 이거는 수준으로 협박 아니야 완전한? 아니 그렇죠. 협박이고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개인 정보를 이렇게 유출해 돌린 것 자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이렇게 하면 안 네. 되죠. 아니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이런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하다하다 공직자도 미쳐 돌아가는 상황들이 있는 건데 이형님 춘천지검장 다 거두어절미하고 떠나가지고 야 윤석열이 안중근이냐 씨 말도 안 되는 근데 비유의 글을 이것도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왔더만. 아 이런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이니까 누가 알려줬을 텐데 이거 사실 현직 검사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올리면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인 이제 편들기이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이거 다 징계하기 시작하면은 또 끝도 복잡해지니까 없나? 예. 끝도 없으니까 뭐 징계는 그런데 그냥 뭐 저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좀 주세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하고 안중근 의사를 비교할 일인가요? 나 그게 제일 화나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뭘 짓거리든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래요. 예. 아니 안중근 의사하고 윤석열을 비교를 하다니 감히. 그리고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좀 시간 좀 달라고 하니까 제지했다라는 거 아니야? 안 줬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그 마음껏 얘기하라고 이게 증인 변론 말고 최후 변론을 해요. 그래서 다른 절차가 남아 있어요. 예, 한 번 더 이제 열어야 돼요. 이게 어. 만약에 증인 변론이 이제 내일 뭐 더 할지 말지 헌재에서 결정한다고 네. 하는데 그거를 끝내더라도 한 번은 쟁점 다 정리하고 양쪽에서 그런 다음에 윤석열한테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게 준다고요. 그때 그렇죠. 네. 최후 진술하니까 지금 그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본 하면 재판관 된다니까요. 앞에서. 네. 그게 최후 진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법을 지금 아는 사람 이게 마치 지금 헌재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하면 안 돼. 거죠, 호도를 하는 거. 완전히. 네. 뭐 다른 무엇보다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그 유가족들이나 독립유공자들이 지금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사람하고 안중근 의사를 비교를 하냐?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어떤지 언론에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그 피청구인 윤석열과 같이 근무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겨레신문에 이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멘트가 나오는데 이영림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로 보직 경로가 풀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자 명예훼손 이거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진짜 안중근 의사를 네. 완전히 모욕하는 거고 이게 저는 지금 현직 검사장이잖아요. 공무원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도 내란 선동하는 거예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니까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정치적 중립을 가장 극단적으로 위반한 조항이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내란에 대한 진압을 외치는 헌법 수호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그럼 일제입니까? 그 일제보다 못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일제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뭐 말도 그냥 섞고 싶지도 않은 수준의 정말 오물 같은 발언을 현직 공무원이 했다라는 게 너무 심각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 검찰 조직이 저는 더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뿌리가 뽑힐 텐데 그 가장 주범은 윤석열이고 이제 종범 그 옆에 있는 부수적인 사람들은 윤석열에게 충성했던 이영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조직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전 이거 2%에 올라왔다는데 이거 검사들이 자정 안 하고 스스로 내부에서 목소리 안 내잖아요. 검찰은 정말 여기도 장사 지내러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야 진짜 도를 넘어도 너무 심하게 지금 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봤습니다. 네, 지금 조성현 그 수방사 경비단장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진우 사령관이 본청으로 들어가라 의원들 끌어내라 했다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진술은 내부에서 특전사 인원들이 끌어내면 외부에서 지원해라 업무 분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겠죠. 더해서 국회 통제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 이렇게 한 거고 해제 의결 국회에서 해제 의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제 의결 몰랐다. 먼저 철수 보고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의 증언을 보면은 그날 상황이 어땠는지가 그려지는 것이고 앞서 했던 그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던 이준우 사령관의 얘기들이라는 것이 결국 진상은 이런 것이었다. 그렇지. 알려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는 홍장원도 흔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진술했던 다른 증인들도 흔들었으니까 조성현도 흔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그러네요. 솔직히 좀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주주의를 하려면요. 대전제는 민주주의자여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자기 고집만 부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이 조성현 단장의 발언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내일쯤에 아마 또 나올 겁니다. 회유당했다 또 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만 하고 내란도 정당화시키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합니까? 룰을 깨겠다는 사람하고 네. 룰을 만드는 일을 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도랑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도랑 어떻게 논의를 하죠? 인질범과 어떻게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이 이거 헌법에선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테두리 지금 바깥의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란 이름, 공화국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고 이거는 배격해야 될 부분이지 같이 혼합해서 이건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완전히 종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간다 그러면 저는 원대로 종말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싶습니다. 네. 보내주겠다. 아 종말을 원하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니까. 직접 팔아야 원하니까. 되니까. 원한디 네. 또 안 팔렸어요. 예.